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26년 3월 6일 금요일입니다. 일단은 코스닥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정말 미친 흐름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엄청난 하락을 한 이후에 다음날 이 음봉을 넘어서 안착을 하는 것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제 생각엔 이거는 오버슈팅일 것 같다. 다음날도 이렇게 안착이 되는지 봐야 된다 했는데요. 이게 정말 위로 밀어 올리면서 이렇게 이제 장이 마감할 것 같거든요. 지금이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갈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마감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게 이제 일반 종목이라고 친다면 사실은 그냥 가는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는 흐름이에요. 저는 여전히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이제 조정이 이제 큰 시작을 했고 큰 조정이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트리거가 된 전쟁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쉽게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종목이 결국에는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. 근데 지금의 흐름은 그거는 이제 저의 바램이고 저의 지금까지의 경험일 뿐이고 지금 이 흐름은 바로 가도 무방을 아니면 이렇게 고가놀이 하다가요. 여기서 이렇게 가는 진짜 그런 흐름을 그리고 있어요. 종목이면 그렇다라고 봐야 됩니다. 완전히 돌려서 여기를 기다리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냥 단순한 그냥 그런 바램 같은 소원인가요? 뭐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. 원래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 흐름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제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좋게 보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죠. 코스닥은 이제 여기서 갑자기 이 부근에서 어디선가에서 이제 코스닥 뭐 천을 뭐 3천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.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한번 조정이 나오죠. 눌림이나 조정 정도가 이제 적당하게 나오고요.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가야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기회가 찾아오면서 이제 큰 폭의 조정을 받잖아요.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은 완전히 한번 한 파동이 끝나는 겁니다. 사실은 한 파동이 끝나고 났는데 그걸 되돌렸다는 건 사실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주식이 올라갈 때 거쳐야 되는 그런 흐름들 있잖아요. 이런 흐름들 뭐 수렴 돌파, 지지와 저항을 받고 다시 뭐 돌파하고 이런 것들 일종의 상승으로 올라갈 때 필요한 그런 파동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깨끗한 초입 상태가 됐다고 보셔도 됩니다. 이 상태가. 그래서 여기 밑으로 내려갔으면 사실상 이제 초입 상태가 됐고요. 그냥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죠. 위에 뭐가 없는 거고 그렇게 이런 강력한 일반 차트였다면 일반 종목이었다면 그렇게 봐도 무방할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지션을 역시나 같습니다.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코스피를 보시면 이제 수렴을 많이 해야겠죠. 이 상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코스닥이 나홀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무리는 아닙니다. 왜냐면 코스피가 계속 상승할 때 동안 코스닥은 별로 가지를 못했었어요. 그래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. 가는 게. 그래서 키맞추로 가는 것도 전혀 지금 흐름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.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저의 포지션은 당연히 이쯤에서 당연히 이 음봉 사이에서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목표이고요. 만약에 그냥 계속 이제 여기서 만약 고가 놀이하거나 당장 돌파해서 가게 되면 이 위를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. 손절을 좀 각오하더라도 거기서 타이밍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. 그게 아니라면 이제 밑에 내려오기를 그냥 차분히 기다리면 됩니다. 이 강도가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정말 유례 없이 좋잖아요. 그래서 나온 흐름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진짜 갈 수도 있는 겁니다. 지금 왜냐하면 정부 정책적으로 강하게 밀고 있고 또 유망한 코스닥 ETF들이 앞으로 좀 많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강해질 거라는 거는 웬만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대부분은.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정말 이런 상황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로 왔을 때 여기선 여기인데요.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 지금 지수가 폭등을 하고 폭락을 할 때는 레버리지니까 두 배수입니다.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점진적으로 그냥 찐 상승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? 폭락이나 폭등이 아니라 찐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지금 여전히 세 배수로 움직이고 있거든요. 세 배수로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흐름으로 상승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가 코스닥 지수보다 좀 멀어 보이지만 금방금방 올라갑니다. 왜냐면 세 배수예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코스닥이 3.2인데 코스닥 레버리지가 지금 8.7이죠. 그래서 지금도 완벽하게 세 배수는 아닌데요. 이제 점점 이제 이런 뭐라고 할까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방향이 잡히면 세 배수에서 지금 이제 3월에 상패 시즌이죠. 그리고 코스닥 기업을 한 200개 정도 이상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체질 개선에 나설 텐데 그렇게 되면 잘하면 3.5에서 4배수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상승할수록 폭발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정부에서 말하는 3천, 이 3천 근방 여기까지 갔을 때 정말 수익이 어마어마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코스닥 레버리지 ETF 150 ETF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회가 지나갔을 수도 있고요. 지금 이 부분에서 못 잡았다면 저는 정리했지만 못 잡았을 수도 있고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기회를 준 것이다 해서 여기서 내일 뭐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데요. 만약에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여기 어디에선가 횡보를 하고 이
이 음봉 안에서 박스를 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수렴을 하는 기간을 만약에 거친다고 한다면 거기가 이제 정말 기회입니다. 이 내려오면 당연히 여기는 올인 자리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일련의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요. 이 하단을 깨면서 완전히 리셋을 시켜놓고 들어 올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퓨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너무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냥 당연히 강홀딩 하셔서 최소한 2천 그리고 아니면은 정부가 말한 대로 가면 이제 3천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게 3배수만 해도 6배 뭐 이렇게 나옵니다. 엄청난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 뭐 소외되셨던 분들은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집중하시고 잘 보시고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따를 진행했는데요.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상따를 진행했습니다. 보시면은 이제 내려왔다 이제 다시 돌릴 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요.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더 약간 더 물량을 실어가지고 상따를 진행했습니다.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왜 했냐면은 전일에는 사실 모든 종목이 다 갔잖아요. 모든 종목이 다 가긴 했는데 그 중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게 태양광주예요. 태양광주에서 하나솔루션이 어제 본장에서 좋았는데요.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에너지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본장에서도 좋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애프터에서는 대주전자재료가 스페이스X의 무슨 개발팀인가 뭐 거기서 실제로 방문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. 대주전자재료에 뭔가 협의를 하기 위해서겠죠. 그래서 시간 외에 상한가로 마감을 합니다. 시간외가 아니라 애프터에서 이제 이 상한가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이때 상따를 안 한 이유가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한번 지켜봤습니다 여기서. 근데 이제 거기에 좋은 성과가 있었죠. 만약에 했었다면. 그래서 이제 시가는 안 좋았지만 좋은 흐름이 나와줬고 그렇게 이제 계속 강세가 되고 지금 상승장 지금 장은 약간 맥락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매매를 좀 자제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테크니컬한 그런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. 스캘핑 같은 거요. 그래서 저는 단타고 단기 성향이긴 한데 보통 데이 정도로 끌고 가고요. 그리고 종목을 선정할 때 약간 맥락을 좀 보는 그런 방식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제 입장에서는 갈피를 못 잡는 장인 것 같아요. 이것저것 그냥 다 올라가는 느낌으로 보여요. 그래서 매매를 자제하고 있었는데요. 지금 이 대주전자와 어저께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은 사실은 내려올 때 스윙하고 싶었던 종목인데요. 그렇게 해서 강세인 상황에서 그런 상태에서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상한가를 도전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간다면 내가 상따를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미리 느낌이 왔을 때부터 모아서 상한가에 운 좋게 안착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원유나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이 에너지주들 이제 대체 에너지라고 봐야겠죠. 그런 주들이 올라가는 것도 맥락상 괜찮은 것 같고요. 어제 강세를 계속 오늘도 이어오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비중을 싣지 못했고요. 이제 S에너지라는 종목이 태양광주입니다. 태양광주에서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갔어요. 그래서 원래 같으면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상한가를 가더라도 저는 2등주기 때문에 상따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. 그런데 이제 슬슬 상패 시즌이기도 하고요.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번 약간 주식시장이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?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상승장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이런 조금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이 종목이 362억이죠. 이렇게 작은 종목들은 그냥 대장이라고 생각을 안 해도 무방한 흐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트렌드를 반영해서 원래는 이런 상황이면 2등주를 상따를 절대 안 하지만 2등주를 상따하려면 3등주도 상한가에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그냥 저는 대장이라고 생각하고 상따를 했어요. 그래서 S에너지는 없다고 친 거죠. 그래서 물론 내일 장이 시작되고 나면 S에너지가 당연히 갭도 더 높게 뜰 것이고 만약에 S에너지가 안 좋으면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당연히 다음날 시가에 갭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그래도 요즘 트렌드에서는 이게 대장이라고 그냥 보고 S에너지는 그냥 시총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상따를 진행했습니다. 그리고 종배에 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요. 지금 제가 좋게 보는 게 일반적이라면 이제 제가 며칠 전부터도 계속 SO일도 보고 있었고요.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보고 있었고 실제로 SO일 같은 경우는 시도하다가 말았던 것 같고요.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저께는 해운주를 하려다 말았었는데요. 이렇게 오늘 금요일이잖아요. 그래서 오늘 이제 종배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맥락 지금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해지주, 전쟁주
이쪽 관련해서는 사실 조금 비중을 줄이시거나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도 이걸 정확하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 단어를 만들 수는 없지만 굳이 얘기해 보자면 모두가 원하는 방향이냐 아니냐를 좀 따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연속성도 당연히 따져야 되지만 이게 모두가 원하는 방향이냐 아니냐를 좀 따져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지금 전쟁 상황이 이게 모두가 원하는 방향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그래서 전쟁이 지속되고 유가가 계속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운임 지수가 계속 오르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원하느냐. 그래서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? 대부분. 그리고 국가에서도 원하지 않겠죠? 그래서 원하지 않을 때, 그럴 때 이렇게 이제 토요일, 일요일 이렇게 이틀의 시간이 있어 버리면요. 지금부터 하면은 금요일 오후부터 해서 토요일, 일요일 이렇게 시간이 길잖아요. 그럼 이 안에 이 지금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이 상황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긴 오버나잇이나 종별하고 기간이 길 때 이런 종목을 했을 때 화를 입을 수가 있어요. 일전에 어저께인가도 제가 영상을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영상을 보시면 제가 흥하이온을 상따했다가 시간에 하한가 간 걸 보고 그냥 던지는 게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그 유가는 오르고 있었어요. 그래서 만약에 그냥 지금 시외 하한가지만 하한가 물량이 엄청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으면 내일 좋을 수도 있다. 실제로 그 다음날 좋았습니다.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전격적으로 그런 리스크를 굳이 감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. 제 생각에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기간이 길고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? 기간도 길고 이런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안 하시거나 하시게 된다면 비중을 굉장히 줄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지금 당장도 이거 보시면은 이런 뉴스가 나와요. 속보에서 이제 비서실장이시죠? 강훈식 이분이 이걸 해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든 아니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주말에도 나오면서 만약에 원유든 아니면은 이 문임지수든 아니면 또 뭐 방산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뭐 이에 관련된 이런 모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쪽의 것을 종배하시거나 뭐 인버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조심하시고 기간이 길 때는 주의하셔라 이런 말씀을 주말에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뭐 분명히 NXT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애프터에도 종배를 할 수 있잖아요. 그때도 뭐 일반 하시는 것보다 금액을 좀 줄이셔서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이런 특이 케이스의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언급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. 오늘은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